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계획인데요. 혹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처럼 혹시 우리도 나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이런 상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씨의 자서전에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운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변했던 건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상승하고 집값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하락하고 집값은 하락한다고 하네요. 전세 보증금은 금리에 의해 좌우된다. 금리가 내리면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린다. 금리 인상기에는 정반대로 전세 보증금 하락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최근 앤서니장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인터뷰하였는데요. 금리가 하락할 때와 금리가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대의 기준금리는 2009년 2%, 2010년 2%의 기준금리로 하향되었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거래량은 상승하였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거래량이 상승하였듯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이어지는 거래량 상승이 기준금리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2008년에서 2009년을 지나면서 거래 금액이 상승하였다가 2009년에서 2010년을 지나면서 거래 금액이 약간 하향되었다는 것, 이 그래프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전국 단위의 거래량 변화와 가격 변화는 기준금리에 의한 것인지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서울시 그 당시 2009년과 2010년의 거래량이 기준금리 변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금리 인하 후 서울시의 거래량을 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거래량이 상당 수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을 지나면서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번 유튜브 촬영 시에는 증감률을 나타내는 퍼센트나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의 금리 변화는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이후에 금리 변화가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금액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준금리는 2020년 0.75%까지 떨어졌고요. 2021년 기준금리는 0.5%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때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9년 대비 상당한 수준의 거래량이 증가했음을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고요.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량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매매 거래량이 하락하는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 서울의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이후 2020년 사이에 거래량이 한번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때 금리가 어땠을까요?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니 혹시 여기로 간 건 아닐까요? 2020년도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2020년도 경기도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2017년 상승과 하락 그리고 현재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와 하락하던 시기에 아파트 거래량과 그리고 매매, 전세 가격은 상승과 하락, 전세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령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2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30년 거치 기간으로 4.75%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월 104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납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가 7%로 상승을 하게 되면 133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75%에서 금리를 받던 사람이 28%가 증가한 133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기준금리가 1.5%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69만원을 납입하던 사람이 7% 금리 시 133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 결과 결국엔 93%의 증감률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만큼 우리에게 금리는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1월 정부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잠깐 보시죠.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이후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거래량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역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